하이에나 하면 아마 이 점박이 하이에나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하이에나에 속한 종은 총 4종으로 점박이 하이에나 외에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서식하는 줄무늬 하이에나, 그리고 아프리카 남부에 서식하는 갈색 하이에나, 끝으로 가장 원시적이며 체구도 작은 땅늑대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하이에나가 늑대와 닮아 있어서 객과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제로 18세기 초 독일의 수학자였던 피터 콜베는 이들을 가리켜 호랑이 늑대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고양이과에 속해 있으며 개통도를 보면 늑대가 아닌 사양 고양이나 몽구스, 포사 등과 더 가까운 관계에 있죠. 그리고 하이에나 하면 죽은 동물만 찾아다닐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땅늑대는 다른 하이에나와의 먹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흰개미를 주식으로 하고 있죠. 이들은 한 끼에 최대 25만 마리의 흰개미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때문에 땅늑대의 혀는 이처럼 돌기가 뚜렷하고 끈끈한 점액질이 분비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하이에나를 상징하는 대표종은 바로 점박이 하이에나입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점박이 하이에나는 사자가 먹고 버린 사체들을 찾아 헤매는 비굴한 동물로 여겨졌죠. 그러나 1970년대 동물 생태학자였던 한스 크루크에 의해 이들이 누나 얼룩말 등의 동물들을 협력하여 직접 사냥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그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같이 동물 사체를 먹고 있을 경우 약 53%는 하이에나가 사냥에 성공한 것을 사자가 얻어먹는 상황이라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식단의 무려 3분의 1을 사냥을 통해 얻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심장 무게가 체중의 1%를 차지해 체중의 0.5%를 차지하는 사자보다 장거리 추적에 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때문에 아프리카 사바나의 지배자로서 점박이 하이에나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긴 두개골을 둘러싼 강력한 측두근과 여기에 이어진 깨물군 덕분에 점박이 하이에나의 무는 힘은 표범보다 40%나 강하고, 보시다시피 뼈를 깨뜨릴 수 있는 이빨도 매우 발달해 있습니다. 특히 이빨의 범랑질 구조가 사자와는 달리 W자 모양으로 맞물려 있어 뼈를 부술 때도 이빨 손상이 적은 편이죠. 이런 녀석들이 30마리가 모이면 얼룩말 한 마리쯤은 30분 만에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겠지만 털과 발굽 빼고는 웬만한 건 다 소화해내는 강철 위를 가진 동물이자 금강불개 수준의 면역력 덕분에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점박이 하이에나가 광견병과 탄저균에 감염된 사체를 먹고도 살아남았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러니 사실상 사바나에는 사자를 제외하면 점박이 하이에나에겐 이렇다 할 천적이 없고, 표범조차 이들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먹이를 나무로 옮겨먹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리고 이처럼 아프리카 생태계를 주름잡는 점박이 하이에나 무리의 중심에는 암컷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즉 목의 중심 사회죠.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건 이들 암컷은 20cm에 달하는 거대한 음경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암컷 음경은 얼핏 봐서는 수컷의 것과 구분이 어려운데 사실 이는 음액이 변형된 가짜 음경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들이 자웅동체 동물이라고 착각하기도 했죠. 여하튼 이런 암컷의 가짜 음경 덕분에 점박이 하이에나의 짝짓기는 암컷이 우위를 쥐고 있습니다. 생식기를 배 쪽으로 끌어당겨야만 짝짓기가 가능한 탓에 암컷의 협조 없이는 교미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암컷은 짝짓기 후에도 내키지 않으면 오줌을 싸서 수컷의 정액을 씻어내기도 하죠. 게다가 암컷 점박이 하이에나는 새끼를 낳는 질도 따로 없고 이처럼 가짜 음경을 통해서 새끼를 낳는데요. 포유류 중에도 거미 원숭이처럼 암컷이 가짜 음경을 지닌 종이 있긴 하지만 점박이 하이에나처럼 음경으로 새끼를 낳지는 않습니다. 암컷 생식기 굵기에 비해 새끼가 크다 보니 출산할 때 음경이 찢어지고 흉터로 남기도 합니다. 또 출산 과정에서 어미의 약 15%가 죽고 좁은 산도로 인해 새끼의 절반 이상이 질식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점박이 하이에나에게서 이처럼 비효율적인 기관이 진화한 이유에 대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그룹 내 다른 암컷 성체가 자신보다 높은 계급의 암컷 새끼를 죽이지 못하도록 수컷처럼 보이게끔 진화한 위장막이라는 가설이 나오기도 했고, 앞서 말했듯 점박이 하이에나가 목의 중심 사회를 이루는 과정에서 수컷의 강제 교미를 막기 위해 진화한 전략이라는 가설도 있죠. 또 목의 사회에서 자연스레 암컷이 수컷보다 덩치도 커지고 공격성도 강해졌는데, 이에 따른 부산물로 임신 중인 암컷에게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것이 새끼에게 영향을 미쳐 가짜 음경을 발달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고 추정하는 과학자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정설은 없고 이들 암컷의 거대한 음경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뭐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점박이 하이에나 무리에서는 암컷이 권력 그 자체라는 사실인데요. 모든 수컷은 그 어떤 암컷보다 서열이 아래에 있는 건 물론이고 암컷이 낳은 새끼들보다 서열이 더 낮죠. 물론 암컷 새끼들의 서열 역시 어미의 서열에 따라 정해지는데, 새끼 수컷들은 독립 전인 2에서 3년 동안만 어미의 서열을 물려받고
독립해서 무리를 떠나 다른 무리로 들어가면 가장 낮은 서열에서 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는데 서열에 따라 먹이 먹는 순서가 정해지기 때문에 최하위 계급의 수컷은 대부분 뼈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빨은 깨지거나 마모돼 볼품없는 경우가 많고 수명도 암컷보다 짧죠. 점박이 하이에나는 주로 혼자 생활하는 땅늑대, 그리고 무리를 이뤄봤자 4에서 6마리의 직계 가족으로 구성된 갈색 하이에나나 줄무늬 하이에나와는 달리 최대 130마리의 무리를 이룹니다. 지난 2007년 점박이 하이에나를 30년간 연구한 미시건 대학교 동물학자인 K 홀캠프 박사는 사회적 지능을 담당하는 전두엽 피지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점박이 하이에나는 고양이, 라쿤, 개보다 전두엽 피질이 훨씬 발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전두엽 피질은 단순한 사회 체계를 지닌 갈색이나 줄무늬 하이에나의 것보다 더 발달돼 있었죠. 그녀는 이는 점박이 하이에나가 영장류 못지않게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으며 사회적 복잡성에서 인류의 지능이 진화했듯 점박이 하이에나 역시 복잡한 사회 체계가 이들의 지능을 높이는 선택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죠. 실제로 점박이 하이에나는 동물의 사체를 덤불이나 물속에 숨겨 악취가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대머리 독수리 같은 다른 사체 청소부로부터 먹이를 지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12년 홀캠프 박사가 진행한 먹이를 가둔 상자를 여는 테스트에서도 62마리 중 9마리가 성공했는데 얼핏 성공률이 낮아 보이지만 이는 그리벳 원숭이와 비슷한 수치죠. 그리고 지난 2009년 듀크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크리스틴 드레아 박사는 양쪽 로프를 둘이서 함께 잡아당겨야 트랩문이 열리면서 미트볼을 먹을 수 있는 협동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결과 점박이 하이에나는 2분도 채 안 돼서 성공했습니다. 드레아 박사는 이는 침팬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의 사회적 지능과 협력은 영장류에 견줄만 하다고 밝혔습니다. 비겁함, 더러움, 겁쟁이라는 편견으로 얼룩져 있던 점박이 하이에나. 외모와 단편적인 행동에서 비롯된 이런 오해들은 어쩌면 우리 인간 사회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무의식적인 편견과도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과학 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